오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된 시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랬는지 전 남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저의 이혼 사유도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의 연락과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홀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재 1년 교제한 5살 연하의 회사원 남자친구와 재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도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그치.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겁니다. 홀시어머니. 지금은 좋지만 재혼 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고민 중인데 이 재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된다 그러면 초록색 버튼, 아니라 하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자, 이거 반대가 많네. 자, 자, 5대 5로. 이야, 박빙은 갈렸어요, 의견이. 그러네. 나는 반대가 나올 줄 몰랐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요, 내가 이 그럼요. 시어머님이 안 좋았다고 이 남자의 시어머니가 또 안 좋았다라는 그런 건 보장은 없겠지. 없어요. 아니, 그렇지만 물론이지. 조심을 하겠지. 아니, 이제 예전에 어머님이 저러셨는데 혹시나 하는 거에 근데 그런 조심을 조심하는 하겠지. 마음이 있어서 어머님은 그냥 행동한 건데 오해를 또 할 저래 수 또 있다. 저래 너무 친해 예민해질 이러면서 수도 또 있어. 갑자기 더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것도 어떡해? 있고. 시어머님을 재혼을 시켜. 예? 그거는 아들하고 같이, 예, 합동 결혼식. 엄마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으면 벌써 하셨겠지. 이거는 지금 조건이 더 나쁜 게 5살이나 또 연하에다가 연하예요. 예. 또 홀어머니라고 그러고 똑같은 조건이라는 건 자기가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마다님도 똑같은 반대야 나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습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좀 전에 어머니하고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하는 거지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건 벌써 마음에서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동거를 해보든지 아예 아니면은 어머님하고 멀리 떨어지는 데서 살아보든지 오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 그 두려움이 있다라면 어머님을 이민을 보내서. 아니. 그러니까 오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코리아타운으로. 내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는 거고 두려움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아니, 있으니까.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그렇지만 게. 이게 저기 중대사야 재혼이야. 그러면은 신중해야지. 똑같은 조건에 그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여기다 물어본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근데 때문에 남자분들은 지금 나도 똑같이 아들 빨간색이 입장이라. 많은데 엄영수 네. 씨는 이걸 아니다. 네, 이거는요. 예.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느낌이 딱 오나요? 네네, 또 나오죠. 우선 먼저 번 결혼 생활에서 그 파경이 났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직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게 두렵고 그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예. 그건 지금 홀드가 돼 있는 거니까 잡아놓고 아 네. 다른 거 찾아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 또 사귀고 이러면 그건 나쁜 거지만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건도 있고 또 세상은 넓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사귀어보고 해서 그중에서 문어발 선택을 하는 거야. 팁을 해놔라. 그 선택할 때도 배심원을 조직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법적인 이혼이 조금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잖아. 팁을 해보고. 저는 이분 경우에 왜 결혼을 반대하냐 그러면 네. 그 문장주에 그런 말이 딱 나와요. 아들이 효자라고. 그러니까 친하다 그랬어. 엄마랑 친하다는 얘기야. 아주 근데 이 남자가 5살 연하지만 여자가 7년을 결혼하고 이혼했으니까 남자라도 3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죠. 1년 지금 만나는 남자도 30대는 넘었을 거예요. 그 나이에 엄마랑 친하면 그거 별로 정상적인 관계 마마보이 아니에요. 아니면 후자지. 왜요? 아니요. 친할 자, 수 들어보세요. 있죠. 지금 30 넘었으면 다른 여자 만나고 여행 다니고 친구 만나고 술 먹는 게 좋아야지 엄마랑 붙어 다니는 게 그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엄마랑 사이가 개인 남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 여자 아니지만 팔자가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개인 30이 남자랑 넘은
그런 남자 정도가 된다면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는 일정한 부분 단절이 돼 있어야 독립성이 이 있는 아들이어야 이제 결혼을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남자가 딱 나서 엄마 우리 생활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딱 정확하게 분리만 분리되시는 해주면 남자랑. 여자는 살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여자가 엄마가 하는 며느리에 대한 간섭을 남자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동침에서 함익병 원장님과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해요. 처음인데요? 오랜만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사람을 좀 연구했어요. 인간학을 한 30년 연구했는데 팔자 사나운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같은 짓이 반복돼요. 이를테면 제 후배가 도박에 빠진 후배가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옛날에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이혼했다고. 근데 그 친구랑 또 연애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도박하는 사실을 그 여자한테 숨기고 감췄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박을 하는 승부사의 그 매력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묘한 그런 공통점들은 저는 30년 동안 데이터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유부남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유부남 네,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 거죠. 패턴이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위험하냐면 일단 함익병 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엄마랑 관계가 30 넘은 남자가 친하다는 건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한 번의 실패가 있잖아. 이 남자는 초혼인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에요. 맞아, 나도 빨간 예, 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성이 바꾸신다, 지금. 이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의 그 관계에서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지혜롭게 시어머니의 관계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적절하게 컨트롤 못했을까?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시어머니 집착 때문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만 문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극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거에 상처받고 힘들었고 그런 거를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극복을 했으면은 아마 이런 고민보다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여성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근데, 못했지.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으면 그 어머니가 느닷없이 오거나 뭐 항상 간섭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그거를 쌓아놓고 있고. 그치. 그러다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남자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결혼이라는 건 너랑 나랑 하는 거고 우리가 독립된 이런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엄마랑은 해봐서 안다. 당연히 엄마한테 잘하고 친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지만 이제 우리 틀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우리 걸 지키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얘기를 30 항상 넘은 하시잖아요. 남자가 그게 바뀌지 않아요. 아니야, 진주 씨. 네. 저기 이경재 원장 말이 맞아요.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어요? 처음에 무슨 생각이 근데 있었는데 바꾸셨어요? 거기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내 좋아하는 이상형이 이런 사람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은 실패를 봤어. 그러면 이거를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또 만나면 또 이런 걸 봐. 네, 습성이 저도 예. 그게 그 말에 대해서 진짜 겁을 못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했으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고 더 빨리 포기가 돼. 그렇죠. 근데 저는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지금 못하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게 끙끙 앓고 혼자서 소화리를 하던 거를 지금은 바꿨거든요.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거는 하고.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배동성 씨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왜 그러냐면 인정해요. 괜찮은 왜냐면 사람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네. 일단 말을 안 끊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다 들어줘요. 지금은 네. 시어머니란 얘기지. 김성경 원장님은 배우자끼리는 어떻게 초록색을 극복할 수 있지. 아, 우리 이경재 선생님은 장점이자 좀 약간 단점,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록색을 가진 거는 원장님 말씀도 맞긴 하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땐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놓치면 그것도 본인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저분이라 그러면 네. 그 시어머님한테 그냥 나 이런 내 트라우마 엄마라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아, 난 또 엄마 당장 오지 마세요, 우리 내가 집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다. 허락이 된다면 동거라는 부분도 사실은 시각에서 시선이 안 좋긴 하지만 약혼녀라든 뭐든 어머님이 오케이 하시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해주고 어머님이 오케이 안 오히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은 다 품어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아유, 안 지금 하죠. 근데 거기에서 아 내가 이런
자기 상처를 드러내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면 어머님이 얘가 이런 게 있구나. 왜냐면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어머님도 아들이 죽자 해자 좋아하는 여자를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렇다는 생각해볼게요. 거예요. 빨간불을 누르신 분들은 네. 되게 이성적이신 분들이에요. 이성적이신 분. 그럼 비이성적이신 예. 건가요? 감성적이야. 그런데 누가 위험하겠어요? 파란불을 누른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파란불을 누르셨잖아요. 왜? 나도 감성적이니까. 사실 파란불을 누른다는 거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기에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봐야 한다. 사랑을 해보고 나서 후회는. 후회하는 게 낫지. 그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 사랑을 놓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후회해요. 또 바꾸시, 또 될 수도 바꾸시. 있고 파란불이 될 수도 예. 있고 왔다 갔다 할 그래서 수 있는 저는 거예요. 다시 또 바꾸시. 이 파란불을 누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실패한 거야. 그리고 나도 곧 실패할 거야. 한마디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은 줄 것도 있어야지. 뭔가 희생해야 된다. 그 시어머니 문제를 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남편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난 당신 좋은데 이게 좀 걸린다. 그리고 충분히 의논하지 않을까? 의논할 거라고. 의논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그 노력 정도는 자기가 얻은 거 필요한 거 얻으려면은 주는 마음도 필요하다 이거죠. 적성. 아, 위험한 사람이에요. 좋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진짜 잘 들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